자, 이제 학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만날 학자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론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요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든가, 이렇게 이제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과거의 영향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뒤쪽에 가면 인본주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본주의 이론을 이야기했던 매슬로우라든지 현상학 이론을 이야기했던 로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반대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기술론에서 배우는 인간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지행동 모델도 이 정신분석 이론을 반대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프로이드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지정학적 모델, 구조적 모델, 발달 단계.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지정학적 모델입니다. 지정학적 모델인데, 이 지정학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뭐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 경험을 느끼거나 의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하는데 이게 언제면 생후 태어나고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 의식이 자리 잡는다, 의식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식이 발달하면 뭐가 좋냐면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신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의식이에요. 우리 요런 그림 봤을 거예요. 여기가 의식이고요. 여기가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행동들 하고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지만 어때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기억하지 못합니다. 즉 기억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나머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나는 것들이 다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분야에 있는 것들은 정말 인식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의식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 기억나지 않는 거.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게 바로 이렇게 의식화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전의식이에요.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 전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만 이 전의식은 뭐냐? 집중하면 의식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 됐을 텐데 이거 되는데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기억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나 떠오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전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의식이 있습니다.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쌓여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화가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인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다. 그래서 정신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무의식이죠.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무의식이 의식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꿈 또는 말실수
이런 거 할 때 바로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니면 그냥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난 알지 못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실수로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정학적 모델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가 구조적 모델입니다. 자, 구조적 모델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이루어져요. 자, 원초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원초화입니다. 자, 가장 이 원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원초화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저장소예요. 본능의 저장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뭐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죠. 이런 욕구들을 의미하고 이 쾌락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초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원초화는 의식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화가 되지 못해서 의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왜? 밥을 먹어서 영양소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밥을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잠은 왜 자? 하루 동안 있었던 피로를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졸리니까 자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쾌락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원초하다. 그래서 일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고 이 원초화는 어릴수록 강합니다. 어릴수록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이 원초화가 강해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아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원초화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자아입니다. 원초화는 쾌락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 본능, 이거 이제 자, 쾌락 원칙, 본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원초화다. 자, 자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초화와 초자 사이에 있는 것이 자아예요. 자, 그래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초와 초자 사이에 있으면서 원초와 쪽을 본능의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만들지 않고 초자처럼 이상의 모든 것을 하지 않도록 가운데서 조절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이 자아다라고 얘기해요. 왜? 현실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죠. 나도 어저께 한 3시인가 어저께가 아니죠. 오늘 3시인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잤는데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좀 피곤해가지고 막 입술 터지고 막 코 헐고 막 코 찢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나 뭐 하고 싶어, 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현실이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룬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원초화가 강해. 그러면 내가 야, 이거 하는 게 무슨 일이냐. 내가 졸리면 자야지. 수면력이 더 강하니.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쾌락 원칙은 원초화, 어릴수록 강하긴 하게 되고요. 이 자아는 현실 원칙이에요. 현실 원칙. 그래서 이 현실에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정해주는 것이 이제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대부분 전의식에 속해요. 의식화 모든 것들을 의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절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제 현실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이 자아다. 자, 초자는 이상입니다. 미래지향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 힘들지만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초자아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상, 미래에 좀 더 쾌락하고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해요. 쾌락은 뭐 그 당시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거 참고 이 욕구 참고 나중에 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상,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초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법, 도덕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는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초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네요. 자, 배부른 돼지보다 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배부른 돼지는 뭐냐면 원초화가 강한 거예요. 원초화. 원초화가 강할 때 이게고요. 이 배고픈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초자아죠. 왜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내가 좀 더 참고 노력해서 이렇게 할 거야. 목표를 달려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배부른 돼지는 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졸린데 자야지. 이렇게 하죠. 뭐가 된 거예요? 원초가 강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리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던 학자가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단계는 뭐냐면 우리 이제 쉽게 하면 상향적 발달만 이야기해요. 하향적 발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이 성장하는 청소년기까지 5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에릭슨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니다. 하향적 발달도 맞다라고 하면서 8단계로 더 발전을 시켰다. 융도 마찬가지로 노년기까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 항, 남, 잠, 마지막 단계가 생식기예요. 생식기. 구황남장생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구강기는 18개월까지 출생을 해서 1년 6개월까지 단계를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단계는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하는 식이냐? 물고 깨물고 삼키는 데 만족을 줍니다. 자, 이 구강기 이렇게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이야기했는데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리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비도는 성에너지예요. 성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 리비도는 성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 리비도인데 프로이드 성에너지가 어디냐? 리비도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달 단계가 달라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리비도가 구강기가 있어. 그럼 입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성에너지,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따는 거에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젖먹던 심까지 해라. 젖먹던 심까지 하라는 뜻이 뭐냐면요. 죽을 만큼 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 젖 먹는다고 엄마 젖을 빨 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젖 빨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요. 이런 것들처럼 처음 단계에서는 빨게 되는데 나중에 아이가 이가 생깁니다. 앞니가 생기면 앞니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가 없을 때는 엄마 젖을 그냥 빨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엄마 젖을 물어버립니다. 엄마 젖을 물으면서 그 이를 이렇게 하는데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물고 빨고 삼키는데 만족감을 받는 단계가 이 구강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주양육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엄마라고 할까요? 엄마의 관계가 얼마나. 근데 주양육자라고 하는 이유가 요새는 엄마가 키우지 않기 때문에 주양육자라고 했는데 부모님과 엄마가 키운다라고 하면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엄마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시기가 이 구강기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단계는 3세까지입니다. 3세. 그래서 두 배로 뛰는 거예요. 두 배로. 자, 이 학문기는 배변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소변에 통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이 학문기 시기인데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제 고착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 그 발달 단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 배변 활동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야? 계속 오줌도 싸고 대변도 싸고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모 입장인 거야. 부모. 자,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야, 너 시야 하려고 하면은 시야 한다고 하고 이거 시야 이제 기저귀 떼야 돼. 왜 자꾸 너는 계속 오줌 또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러냐 막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대소변을 하니까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아, 아빠가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대소변을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소변을 잘 해서 뭐 이제 기저귀를 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야? 아, 내가 대소변을 하는 것을 엄마랑 아빠가 싫어하네? 그러면 안 싸야지. 라고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우 자꾸 나한테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반항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문 공격적 성격하고 보유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착이 생기면 배변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배변 활동을 잘한 아이들은요 기저귀를 떼는 거예요. 기저귀를 떼서 그냥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이 두 가지 학문 보유적 성격과 공격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네요. 자, 공격적 성격은 뭐냐면 다른 말로 폭발적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학문 폭발적 성격 또는 공격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엄마가 대소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옛날같이 그냥 계속 싸질러 버리는 거죠. 대소변을 그냥 막 싸질러 버리면서 행동을 하는 그 아이들이 학문 공격적 성격이고요. 보유적 성격은 뭐예요? 엄마가 내가 대소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싸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비가 생기고 막 하는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성격이 학문 보유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성격과 보유적 성격이 있는데 이 공격적 성격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무질서하고 반항적이고 지저분한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이 학문 공격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학문 보유적 성격이 있어요. 왜? 내가 싸면은 싫어하니까 안 쌌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복종적이며 인색하고 지나치게 청결한 성격이 됩니다. 자, 청결 뭐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결벽증이죠. 결벽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문 보유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남근기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6세거든요. 6세. 두 배씩 뛴다고 그랬어요. 두 배씩. 자, 이 남근기 시기에는 이 성기를 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노는 시기가 남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기를 만지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막 보면은 그래서 막 애기 엄마가 혼내고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그 시기가 이제 그런 시기니까 그러다 만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기를 만지면서 만족감을 갖는 시기가 이 남근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근기 시기에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겨요. 이거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요거는 둘 다 신화 이야기입니다. 신화 이야기. 자, 오디푸스 컴플렉스는요, 이거는 남아의 엄마 사랑이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고 엘렉트라 컴스는 여아의 아빠 사랑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보는 이성들이라는 거죠. 남아는 엄마, 여아는 아빠가 새로운 이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아가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이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엄마랑 자기랑 봤더니 신체 구조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체 구조가 달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아빠는 있는데 엄마는 없어. 아, 나도 있어. 근데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엄마를 좋아해요. 근데 아빠랑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빠한테 까불면 나도 잘리겠구나. 엄마도 아빠한테 까불어갖고 잘렸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 나도 아빠한테 까불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거세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세 불안. 자, 그리고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거예요. 자, 이 여아의 아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아가 아빠를 봤는데 나는 없는데 아빠는 있어. 나도 저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남근 선호 사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의 엄마 사랑으로 거세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아의 아빠 사랑으로 남근 선호 사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근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잠복기입니다. 잠복이야, 잠복. 원래 이제 리비도가 어느 단계에 있냐, 2배 있냐, 2배 있으면 구강기, 항문에 있으면 항문기, 성기에 있으면 남근기. 근데 이 잠복기는 뭐냐?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어서 리비도가 어느 한 부분에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분포되어 있어요.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정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시기에는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그 생식기 시기가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 그래서 이제 12세 이후예요. 12세 이후. 이 잠복기가 12세까지인데 이 초등학생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동성친의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다가 생식기로 넘어가는데 이 관심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동성애가 생기는 것이 이 생식기 시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 시기에는 동성 친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 시기에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생식기입니다. 이제 생식기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 시기인데 동성 친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이성 친구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동성 친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 친구랑 같이 하긴 하지만 이성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행동이들이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적 충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이 생식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 시기에 이 이성 친구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진다. 성적 충동이 왕성하다. 이 시기가 생식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리비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를 이야기한 게 리비도인데 이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융이란 학자가 리비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양관도 리비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예요. 생활 전반에 걸친, 즉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이 리비도다. 그래서 생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좀 많이 바꿔놓습니다. 성 에너지와 생활 에너지를 바꿔놓기 때문에 요거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융이 또 뭘 얘기했냐면 인양반도 무의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이드와 융의 차이점 두 가지, 리비도의 문제, 그다음에 무의식의 단어들, 뜻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신 결정론이 있어요. 자, 인간의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결되고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성인이 됐는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인인데 결벽증이 있어요. 자, 결벽증이 있으면 요거는 항문기 시기에 고착이 생겨버린 거죠. 어떤 고착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보유적 성격이죠. 보유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결벽증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처럼 과거에 특정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옳은 것이에요. 자,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자,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 언제 나타나요? 자, 이거는 남근기죠. 남근기에 나타납니다. 남근기죠. 자, 우리 생식기 구황남장 생식기 때 뭐 나왔어요? 이성의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이 단계였죠. 이 생식기는 이성의 관심을 갖는 단계이지 이 거세불안, 남근선망은 남근기에 나타납니다. 자, 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성화에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 개성화라는 걸 배웠나요? 개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을 아는 것을 이제 개성화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면 이 사람 개성이 있어 라고 할 때 쓰는 그 개성이 개성화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건데 이 개성화를 이야기했던 학자는 융이에요. 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에 이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에 대한 이론이다. 자,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제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이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현실 원칙이 있잖아요. 자, 현실 원칙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 자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말한다. 생활 에너지 아니야. 아니죠. 뭐였어요? 성 에너지였죠. 성 에너지. 이 생활 에너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융이라고 그랬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초자는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을 대처한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힘들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언제 생긴 거예요? 현실에서 생긴 거죠. 현실에 생겨서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현실의 원칙으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내용들 하는 게 뭐예요? 자아죠. 초자는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었죠. 자, 즉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방어 기제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 갈등과 불안이 생겨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잖아요. 이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야, 지금 조금 위험해. 지금 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위험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험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아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불안하니까 이 현실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기 방어 기제죠.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자가 아니라 이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아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아는 의식, 전식, 무의식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불안, 이 요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불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프로이드의 불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프로이드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도 얘기하고요. 안나 프로이드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프로이드 뭐 이런 안나 프로이드냐 요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불안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불안이란 공포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우리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불안이라고 하는 공포 상태에서 뭐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한다? 이게 아니죠. 방금 이야기했던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아가 지금 내가 좀 위험한 것 같아. 내가 위험이 아니면 가까이 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란 자아가 위험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불안이지 뭐 적합한 방법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불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포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불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은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현실적 불안이다라고 하면은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의 위협상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적 자아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런 현상에 어떤 위협 상황이구나. 그럼 이 위협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초와의 충동, 즉 뭐냐면 신경적 불안은요, 본능 때문에 그래요. 본능. 나의 본능이 이 현실에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의식화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졸려.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요. 막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서 좋을 것 같아.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죠. 내가 졸게 되면은 요것으로 인해서 선생님한테 혼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신경적 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화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모른다는 위협이 느낄 때 생기는 두려움이 이 신경적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자,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즉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근데 이걸 내가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볼까요? 야, 내가 이거를 사기를 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사기치면 A라는 사람이 손해볼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 불안이죠. 그래서 원초와 분노.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 원초와 초자 간의 충돌이 있어서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양심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도덕적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고요. 이 기억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협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것이 자아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학문 보호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너 싸면 안 돼. 왜 자꾸 싸고 그래? 이러면서 학문 보호적 성격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결벽증이 생깁니다. 자, 3번 초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자, 초자입니다. 초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상이었죠. 이상. 초자는 이상이었어요. 현실보단 이상. 그리고 본능보단 우리 이제 본능에 이제 가까운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이었는데, 자,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성격의 실행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에 대한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자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자아는 이 행동이라든지 생각을 통제하는 조정자 또는 실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이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나타나는 행위들을 모두 갖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그렇죠. 생식기의 특징이 뭐였어? 이성 친구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생식기였죠. 자, 남자아이는 남근기에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그렇죠. 남아의 엄마 사랑, 오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불안이 경험이 되고, 반대로 여아는 뭐였어요? 엘렉트라죠.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남근 선호 사상에 생기는 것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초자는 성격의 실행자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아니고요. 자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